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요. 명품 가방 속으로 악어들이 사라졌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책 표지를 보면 악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랫부분에 있죠. 그리고 구두, 핸드백, 여러 가지 가죽, 벨트,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명품이라는 물건들 속에 악어가 있다는데요. 악어의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네,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신발을 만들고 있는 이 가죽 속에 악어의 그 울퉁불퉁한 그 표면이 그대로 사라져 있고요. 이 가방 속에서도 표범의 모습, 그 다음에 악어의 어떤 질감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많은 동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요. 자, 사람들의 욕망은 형태가 없지만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 속에는 동물들의 생명들이 담보로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책을 보면서 동물들의 표정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복을 부른다고, 또는 몸에 좋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집에 가져다 놓고 싶다고, 그 다음 동물원에서 수족관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이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 책이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구매하는 물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들,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 동물들이 죽어나감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나 동물들의 멸종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도 이 평화로운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쁜 물건, 예쁜 가방 이런 것들이 표지에서 보여지고 있지만 책 내용은 아주 무겁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책이라서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부모님도 함께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하면서 보여지는 우리 주변, 우리 동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도 지나가고요. 겨울이 되면 목도리도 하게 되고 못따뜻한 모자도 쓰게 되고요. 두터운 외투를 입고 있는데 이 많은 물건들 속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물건들 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갇힌 동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죠? 동물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동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호기심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각거리들의 소재들이 많이 공존하는 장면입니다. 별로 불편함 없이 여러분도 이 장면을 바라볼 것인데요. 과연 그럴까?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호랑이가 집안 거실에 깔려 있습니다. 살아있는 호랑이일까요? 네, 아닙니다. 호랑이 가죽을 그대로 벗겨서 한 마리를 거실에 떡하니 깔아놓고 네, 생활하고 있는 그런 소품의 모습입니다. 자, 가족들은 진짜 호랑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럴 수도 없지만 아주 흐뭇해하면서 자기 일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호랑이 가죽 그대로 집안에 장식하거나 깔아놓고 생활하기 위해서 많은 호랑이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답니다. 자, 시베리아에는 많은 호랑이들이 예전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점점 멸종돼가는 상황이어서 동물원이나 이런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호랑이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물이 스스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생명체가 죽어간다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요? 장식장에 놓여진 코끼리 뿔, 상아라고 하거든요. 상아를 이렇게 장식해 놓는 거예요. 자, 상아가 이렇게 장식해 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걸로 사람들이 나도 상아를 가져다 놓으면 부자가 될까 하는 헛된 욕망이겠죠. 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밀림 속에 있는 코끼리들은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상아를 잘라서 이렇게 아무 쓸모없이 장식장에 놓는데 코끼리는 이로 인해서 목숨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사실은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 있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하고요. 코끼리 뿔만 하는 것도 아니라 이것이 부족해서 바다 코끼리도 뽑아가지고 코끼리 엄니까지 뽑아가지고 또 장식을 하거나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 흡족하고 있어요. 윗부분에 보면 커다란 유리병에 담가 놓는 건데요. 몸에 좋다고 보약이 된다고 뱀을 잡아다가 술에 담가 놓는 모습이죠. 사실은 아름다운 뱀도 무서운 뱀인데 이걸 집에다 놓고 정말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뱀을 먹어야겠다면서 갖다 놓는 모습입니다. 자, 유명한 요리집에 가거나 특히 중국집이죠.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고급 요리로서 손님들에게 먹혀지고 있는데요. 그 재료는 바다에 사는 상어 지느러미랍니다. 여러분, 지느러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방향을 정해서 갈 곳을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자, 꼬리는 사실은 헤엄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죠. 자, 상어 지느러미만 떼서 바다에 다시 던져놓는다면 이 상어는 바다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의 공격을 받아서도 있지만 상어가 팔다리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데인데요. 그 상어 지느러미의 요리를 맛보기 위해서 정말 해마다 수십 마리의 상어들이 고통 속에서 지낸다고 하는 모습 잘 보이나요? 그림은 표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죠. 자, 밀림 속에 수많은 악어들을 때가 되면 이런 물건들을 구두, 신발, 가방들을 만들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사실은 악어를 잡아다가 이 악어 가죽으로 명품 가방을 만들기 때문에 악어들은 수없이 많이 희생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명품 가방들은 백화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요. 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물건 속에는 악어의 생명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모습 그 자체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어의 목숨과 생명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명품 가방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옷을 많이 입겠는데요. 여러분이 입는 옷 속에는 또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겨울에 필요한 목도리, 잠바 이런 것들에는 많은 동물들의 털들이 그대로 이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가공돼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자, 바다 표범의 코트를 하나 만들려면 바다 표범이 몇 마리나 희생당하는지 알까요? 예, 10마리가 필요하다 그러고요. 너구리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구리 27마리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토끼 코트 한 벌을 만들려면 토끼는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34마리가 필요하고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밍크 코트 한 벌은 밍크 54마리가 55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우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우가 20마리가 필요한데요. 부드러운 모피를 얻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좋은 모피를 얻기 위해서 동물이 살아있을 때 가죽을 벗긴다고 하네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생명체가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일도 아니고요. 살아있을 때 이거를 벗긴다고 하니까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면서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동물의 털을 가지고 만든 옷을 입지 말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동호회도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동물들을 취해서 동물들의 목숨을 취해서 만든 옷을 입지 말자고 하는 거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랑 이산화탄소 이런 배출을 심해서 북극에 있는 빙하도 녹아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들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농사를 짓거나 많은 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숲을 파괴해서 고릴라든지 많은 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그 서식지에서 살던 많은 동물들이 사람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된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라든지 에이즈도 사실은 무분별한 숲을, 자연을 파괴한 그 결과로 그곳에서 살던 동물들이 서식지에서 살지 못해서 인간 근처로 오게 되면서 옮겨지는 병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커다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커다란 재앙이라고 하죠. 근데 그 재앙의 출발점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한 척 하지만 무척이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숲이나 밀림 속에서 살지 못하는 동물들은 동물원에 와서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는 그런 동물들을 볼 수 있지만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동물들이 파괴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언젠가는 사람도 죽게 될지 멸종의 위기에 놓여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면은 동물의 입장이 되고 동물의 입장으로 사람들이 우리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많이 답답해하고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동물들이 반면에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동물들이 겪는 고초라든지 많은 고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음에 이야기할 때 이런 많은 동물들이 멸종이라든지 자연이 파괴되어 가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그때 생각해 보면 좋은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명품 속으로 악어들이 사라졌어. 이 제목을 보면 그닥 무겁지 않고 좋은 물건들이네. 갖고 싶다 할 수 있는데요. 책을 읽어보면서 아이들 또 어른들도 이렇게 정말 하면서 탄식을 하거나 정말 가슴에 이렇게 콕콕 박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읽은 소감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야기해보면 끔찍했어요. 동물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태어나서 잘 살고 가야 되는데 사는 곳이 안전하지 못해서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의 옷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방이 되고 신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동물들이 많이 슬퍼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인간의 욕망이 많이 한도 끝도 없어서 이 속에 나오는 동물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다. 조금 더 인간들의 욕망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방 곳곳에서 동물들이나 자연에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은 소감을 이야기할 때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놀라웠던 사실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훨씬 더 생동감도 넘치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에 남고 머릿속에 남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가끔 중국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먹고, 뭐, 진기한 그런, 요리를 먹으면서 아주 뿌듯해한 적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상어 지느러미를 다 잘라서 요리에 쓰고, 상어 몸뚱아리는 바다에 던져서 뭐 살게 한다는 그런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사실은 상어 몸체는 아주 크지만 그 일부분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 커다란 한 마리의 생명체를 희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아이들은 밍크 코트를 만들 때 뭐 쉬운 5마리를 죽인다고 하지만 살아있을 때 껍질 벗기는 거 너무 끔찍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 밍크가 얼마나 아플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앵무새를 키워본 친구들은요, 앵무새가 사실은 초원에 살거나 숲속에 살아야 되는데 알록달록하고 예쁘다고 해서 새장 속에 갇혀 있거나 집안에 갇혀서 우리의 놀잇감으로 전락하는 걸 보면 속상하다, 안타깝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놀라웠던 사실을 이야기해 보면서 계속해서 책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요,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요. 책을 읽고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문제의 원인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책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예, 문제를 먼저 정의해야지 원인도 찾아낼 수 있고 해결점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경이 파괴되는 게 문제라고요? 네, 사람들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게 문제다? 예, 맞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환경 파괴의 주범도 되고 환경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생명체, 동물들이 고통스럽게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명확히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고 나서 그 문제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원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인간이 물건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뭐 허영심, 그 다음에 소유 욕구, 그 다음에 진기한 거, 나만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불명확한 정보로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몸에 좋은 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동물을 너무 하찮게 보는,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쓰던 물건보다는 새로운 물건이 더 좋다고 선호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들이 죽어가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남의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또 그 다음에 몸에 좋다면 취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원인에서 찾아봐야 된다고 보겠죠. 겉으로 드러내는 거,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자기 만족이 많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걸 자제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무분별한 그 정보로 인해서 몸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의거해서 뭐 식품을 먹거나 약을 섭취해서 치료를 하고 건강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있고요. 동물 사랑하는 방법은 한 생명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동물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다루어지는가를
그러니까 다뤄지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쨌든 그 동물을 대하는 방법, 작은 개미나 작은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힘이 세다고 해서 함부로 했을 경우에 그 작은 힘을 가진 생명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좀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우리가 사랑스럽게 키워내듯이 이 지구상 생태계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우리 집에 있는 반려동물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교육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새로운 물건을 너무 좋아한다면 글쎄요. 기존의 물건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면 깨끗이 정돈해서 알뜰장터에 내놓던가 리사이클하는 그런 곳에서 내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보다는 어쨌든 물건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악어 백을, 그 명품백을 만들기 위해서 악어나 다른 동물들이 계속 희생해 나가는 것,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 내용이 무거워서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 그 다음 해결책도 찾아냈는데요. 초등학교라면 초등학교, 뭐 중학교라면 중학교, 어른이라면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사실은 문제점도 알아내고 그 원인도 알아내고 해결책도 찾았지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요즘에 뭐 동물을 죽여서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학용품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학용품을 사서 쌓아놓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가, 그지? 또 사야 되는가? 이걸 한번 물건을 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이런 거를 해보는 것도 누군가가 제안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일입니다.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산다면 집에서 비슷한 물건들이 남아서 쌓여 있겠죠.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정말 사야 되는가? 꼭 필요한가? 내 수준에 맞는 물건인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죠. 어른들도 사실은 요즘에 많은 물건들이 주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그 비싼 물건, 비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요. 사실은 돈의 낭비를 떠나서도요, 물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물건 더미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좀 쾌적하게 산다면 다시 한번 꼭 필요한가? 꼭 점검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 어른은 어른의 수준에서 이 환경보호, 물건을 어떻게 구매할 건가, 물건을 살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꼭 이 책을 빌미로 가졌으면 좋겠지요. 명분감각 속으로 악어들이 사라졌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지다고 하는 물건 속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희생됐다는 것을 단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죠. 우리가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의 원인, 그 다음에 해결책을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물건에 대해서 많은 집착을 하게 되고 소비를 무분별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다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품 가방 속으로 악어들이 사라졌을을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